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연장선으로 이재명이 대구에 가서 칠곡인가 어디 가서 전두환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경제를 살린 것은 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진보 진영 내에서 또는 민주 진영 내에서 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일관성도 없고 아이덴티티는 뭐며 이런 말이 당연히 제기가 됐지요. 자, 그런 식으로 TK에 가서 TK 정서나 민심에 호소하는 듯이 이렇게 한마디 한 게 득표에서는 도움입니까? 손해입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난 요거를 물으려고 아까 조국을 정권 물었어. 교체와 재창출이 그 차이 나는 그 민심을 서로 땡겨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예, 그 땡겨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우클릭, 윤석열은 좌클릭 행보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 표심을 땡기는데 도움이 되고 정말 이렇게 그 올바른 전략일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처 입은 부분들을 갖다가 그게 대해서 사과하고 그럼 다시 또 큰 뜻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거기다 대고 전두환의 찬양을 한다 그랬어. 찬양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좀 그렇긴 어쨌든 하지. 이재명은 옛날에 늘 강주 가면은 밟고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전두환이 그 비서를 늘 밟고 간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는 찬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아무튼 그게 자기 부정인 건 맞아. 우리가 이제 전두환 세대를 살다 보니까 도저히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 제가 옛날에 그 DJP 연대를 할 때 네. 70년대 선배들이 DJP 연대만 오면 팍 돌더라고. 그러겠네. 왜냐면 JP가 자기들을 갖다 다 집어넣고 짜고 중앙정보부장이고 원흉인데 박정희 철권 통치의 하수인이자 최고 원흉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DJP 연대를 한다니까. 그래서 DJ도 그때 고심 많이 했대요. 네. 그 70년대 운동권 세력이 자기 지지 세력 한 축이잖아요. 강력한 축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TK에 대해서 우리가 TK에 대해서 그동안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고 메시지도 그렇게 가져갔던 사람은 김부겸 현 총리를 갖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김부겸 총리가 성공했느냐? 저는 대구에서는 한번 절반의 성공인데 의미 있는 성공이었고 질 때도 아깝게 졌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원 떨어지면서 왜 아직까지 자기를 갖다가 독수리 오행제로만 보느냐? 어? 예. 대구에서 TK에서 이런 망국의 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만 된다 해서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는 주류로 될 수 없는 길을 간 겁니다. 끝까지 편입을 못했죠. 예,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국가 지도자 감은 김부겸 총리라고 보는데 예. 대선 경선에서도 못 놓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게.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TK가 누굽니까? 아주 배타적인,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태어나기를.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고향 사람 다 대구인데. TK면서 PK. 뭐 보수 그거네. 아주 네. 그냥 그런데 꼴 보수. 이 사람들은 아주 제가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쉽사리 마음을 바꾸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40년간 계속 빨간색만 어떤 뽑았습니까? 때는 지지도가 호남 못지않게 80% 이상 나오고 했잖아요. 호남보다 더한 데도 있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그러니까 계속 40년간 빨간 네, 잠바만 그래서 계속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단하다. TK 지역에도 네. 진보 세력이 많아요. 있겠죠. 많진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많다고 하시지 말고 정확히 아니 옛날에 DJ 때 어휘를 정확히 DJ 때 쓰셔야지. 10%도 안 되다가 네. 노무현 때 대통령 되면 20%까지 갔어요, 지금. 네. 20%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김부겸 총리의 그 TK 구애 때문에 본인이 당선된 게 아니고. 맞아요. 지난 2017년 네.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TK 경북에서 19% 얻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있다니까요, 네. 이게. 예, 그게 문재인 후보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만큼 TK에서도 진보 세력이
지금 민주개혁 진영이 있다. 성장하고 있고 네. 그 본래 옛날에 좌파의 근거지가 되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랬는데 승했죠, 거기에서 사회주의. 워낙 탄압 강도가 세다 보니까 네. 입도 뻥끗 못하면서 그 뿌리에는 그 말이 되나, 그런 그게.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20%까지 올라갔고 그럼 20 플러스 알파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은 기존의 이 꼴통 보수를 상징했던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에 대한 구애로서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에서 계산 심각하게 받아 계산 잘못한 드려야 것 된다. 같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그건 앞으로 미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실용주의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갖다가 암울하게 했던 세력에 대한 이 손을 내밀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몇십 년 동안 온 국민의 가슴을 안게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간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전두환 사망 때 전두환의 고향이자 출신지인 TK에서 네. 조문하자는 거 별 뭐 없었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했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그렇게 핫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네. 전두환이 몇십만 표, 몇백만 표를 몰고 다니는 아무 이게 아닌데 그냥 박정희에 대한 평가 정도만 해도 TK 민심에 어느 정도 호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전두환까지 건드린 것 같고 저도 한 그런데-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자 후보가 한마디 한다거나 또는 뭐 명망가 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표가 옮겨 다닐 만큼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일까 과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년 전의 시민들의 정치 성숙도나 민도와는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촛불 항쟁으로 촛불 한자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들입니다. 이 정부와 이 사회가 어떤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실적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새시대 비전위원회를 열고 정말 국민의힘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네. 그럴듯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분이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끝났어요. 신문과 방송만 있을 때는 그렇지. 그 이상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방송도 짧은 한 1분 정도 그걸 하고 끝나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래?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누군가? 뭘 했지? 뭘 과거에? 했지? 예.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당을 쪼개고 무슨 당을 만들었지? 그 다음에 주요 정책은 뭘 택했지? 이해찬과 왜 헤어졌지?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편찮으시다가 이번에 예. 회복한 거는 예. 굉장히 저는 아니 뭐 인간적으로 예, 축하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좋은 일인데.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TV에서 보는 것도 축하해드릴 거지만 하지만 그분의 그 메시지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영향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진 사람 외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좌클릭 행보는 그럼 어떠한가? 그거는 더 웃기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상해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금 정말 갈 길 잃은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해서 국가가 뭘 할 것인가? 국가주의가 나설 수밖에 없고 큰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시장에 맡기고 자유주의에 맡긴다는 그런 국민의힘 보수 세력의 기본적인 원칙과 노선으로서는 표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나라를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김정일 대표가 결국 가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기대기 전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효하다.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선택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 말고는 비교하자면은 예. 이재명의 우클릭과 윤석열 좌클릭. 이재명의 우클릭은 빨간불 빰빰빰빰. 그런데 윤석열의 좌클릭은 봉성봉성. 이게 보송보송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야, 이거 대선 전망이 예. 왔다 갔다 해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해질 가능성도 높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자, 김종인을 내세운 이른바 좌클릭이 네. 꽤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시민들은 2012년 박근혜 캠프에 가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했고 그것을 박근혜로 하여금 공약으로 채택하게 했던 김종인에게 한번 뭐 정책이 신선하지 않았다 또는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한번 봤던 기시감이 있어서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좀 약발이 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때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 했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래서 끝까지 안 갔어 그때. 그리고 경제민주화 뭐 실천도 안 했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렸지. 요거 해봤자 또 선거용이고 선거 네. 끝나고 윤석열이 잡으면은 팽당하거나 팽당하고 내나 그 국가 정책은 이게 이 자유주의 시장주의로 갈 것이다. 국민 정책 쓸 것이고 자유시장주의를 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윤을 지지하지 아까 우리 박스권에 네. 요즘 10 내지 15%라면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조국의 강을 건너면은 이재명 지지로 다시 올 사람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반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하면 이런 국가주의, 팬데믹이나 이런 4차 산업을 해결하는 다수의 국민 입장에 서면은 올 사람이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 후보 지지로는 안 갈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표를 더 모으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다. 윤석열의 좌클릭 행보는 김종인 기대기 지금 전략은 상당히 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폴리뉴스 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심리가 지금 반을 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줄어서 한 50% 정도 떨어졌지. 한때는 60%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누구를 지지할까? 불행히도 그것만 따로 묻는 여론조사 항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게 이 숙제를 주고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예. 자, 우선 그 샘플 크기는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502명, 1000명 중에 그러니까 50%죠. 이건 샘플로서 다루기에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2명 중에 79.7%, 8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네. 이재명 3.4%, 네. 안철수 4.4%, 심상정 1.5%, 김동연 1.5%, 기타 다른 후보. 뭐 여러분 요즘 기타 다른 후보 그럼 자꾸 허경영을 떠오르시는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2.7%.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5.8%. 잘 모르겠다가 1.0. 자, 그러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근데 현재 지금 내년에 대선에 벽보를 붙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후보 4명 또는 5명까지만 보면 윤석열이 80, 이재명 3.4, 안철수는 4.4 정도예요. 그러면 정권 교체 심리가 아까 50%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지금 다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있다고 김 대표께서 진단하셨잖아요. 얼추 이게 반증이 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정권 교체 희망자 중에 80% 정도를 윤석열이 흡수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저는 아까 얘기해서 지지 후보가 5.8은 네. 강력하게 양쪽 다 아니다는 이야기 그렇죠. 아니다는 예,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80%니까 50% 나왔을 때 보면 40% 정도 지지율이 그렇죠. 되는 거죠. 58에 40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게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이 오늘 42%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3.4는 1.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빠르시네 수학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이런 교차 분석이라는데 이 교차 분석에서도 지금 드러났지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 정권 재창출은 이재명 지지가 아마 80%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의 그걸 조사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서 요 차이 20% 차이, 요 20%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 5.8%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한 15% 정도, 이게서 15% 정도가 14, 5% 정도가 아마 이번 대선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재명 지지하고 안철수 지지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나는 개혁 지향자들이야. 예. 개혁 지향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는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개혁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 자기 이재명 다움을 다시 찾아야 된다.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지난번에 경선 때도 그 초기 예비 경선 때 드러났잖아요. 첫 주에서 드러났지. 예. 이재명스럽게 안 하다가 비판도 많았고 실제 조사치도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후다닥 바꿨죠. 다시 이재명스러움을 찾겠다고. 그때 이재명 그렇죠. 다움이란 용어를 구사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